안녕하세요, 또박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 겁니다. 우선 시초가 밀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시간 외에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AI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아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3월 초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 첫 번째 터지면서 큰 조정 나왔고, 그리고 중순에도 마찬가지로 전쟁 리스크로 인해 두 번째 조정 나왔습니다. 지금 윗구간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금 또다시 이 자리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선까지 또다시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는 가치에 있어서 아직 저평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은 세계에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거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하고, 물론 지금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다시 한번 매출액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AI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는 반도체에 뿌리 있는 매출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본질을 더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또는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쟁 이슈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협상으로 마무리되던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커지면 미국과 이란도 그렇고 주변국들도 전부 다 부담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끝난 협상이 아니라 아직 덜 끝난 위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처음엔 놀라서 물량을 정말 많이 던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전면적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다시 협상 카드가 나오는 거냐,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협상 카드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데,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조금 눌렸던 건 맞아요.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약한 종목이라면 이런 뉴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마이너스 2%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주가가 조금 내려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들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램의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AI 빅테크가 디램 5년 계약하자 삼성전자에 줄 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냐면 간단합니다. 빅테크의 구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디램 5년 계약서 들고 줄 서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삼성전자의 디램 5년짜리 장기 계약 LTA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자, 정리해보자면 주주분들, 과거 반도체 시장은 무조건 수요자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삼성이 빅테크한테 납품 단가를 깎였고 물량 수요도 수요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한 개에 지금 HBM, DDR5, 디램이 수천 테라바이트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수백 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주주분들, 그래서 빅테크가 선택하게 되는 게 장기 계약인데 원래 장기 계약 안 합니다. 지금 가격 협상 안 하고 일단 물량 확보가 먼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따지지 않겠다, 삼성이 부르는 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 구조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으세요? D램의 공급 단가가 오르게 되면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 싹 다 메모리 단가가 오릅니다. 소비자 IT 제품 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 마진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으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5년 장기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매출은 계약수에 이미 잠겨버리고 그러면서 주가는 그 미래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게 낸드인데 이 낸드가 또 엄청난 호재 역할을 해줄 거예요. 최근에 젠슨왕이 발표한 부분에서 ICMS 기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HBM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 HBM이 느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가져온 게 바로 ICMS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낸드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내년에 젠슨왕이 전세계 낸드의 9%를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랜드의 이익 전망이 14배 급증한다라는 거고 내년에는 34배나 급증을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우리 1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겁먹고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주가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주가는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때가 우리가 뭐예요? 정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정말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방에 대해 내놓은 이례적인 발언들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는데 우리에게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제조 파트너를 찾기 마련인데 여기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TSMC의 기묘한 관계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는 TSMC의 2배에 달하지만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은 오히려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강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가전과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경쟁력입니다. 특히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HBM4 즉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줄 압도적인 기술력은 조만간 가치 재평가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FN 가이드와 같은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영업기회는 상상 초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AI 그리고 칩 설계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실제 숫자로 증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TSMC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지금의 주가는 마치 명품 가방이 동네 시장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우상향의 좋은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주식 투자는 농사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주주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야 하고 늘 신경을 써줘야 마침내 결실을 거두잖아요. 지금의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한 차례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중동의 긴장감이나 미국의 정책화 같은 대외 변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는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성장해온 대단한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절대 기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를 국민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욕도 많이 먹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대중들의 말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데이터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과 PBR 지표는 아직도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반면 이익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안전 마진이 확보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떨어질 자리는 비좁고 위로 올라갈 공간은 무한히 넓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구체화가 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IT 생태계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성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상승 파도의 초입에 있을지도 몰라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를 향해 수렴하는 가격의 법칙뿐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판단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짧은 댓글 하나하나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만큼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주주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답없는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꼭 기회를 잡아 수익 복구를 넘어 극대화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면 당연하게도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와 소식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셔서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